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엿새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는데요.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이번엔 이산가족 상봉이 무사히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문철 교수 나왔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17일부터 5박 6일 동안 열자고 했고 29일에는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음 달 17일이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기 상봉을 제안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대개 북한이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쯤 걸립니다. 네. 전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평양으로 끌어모으고 예. 사상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옷감이나 이런 걸 수입해다가 옷을 맞춰주고 네. 하게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돼지고기를 먹여가지고 기름기가 좀 끼게 예. 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20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20일 만에 한 것은 작년도에 벌써 요번에 만날 이산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옷 문제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양강도 자강도 이게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평양을 끌어모아가지고 사상 교육하는 문제인데 뭐 그 정도면은 한 20일이면 안 되겠나라고 해서 17일부터 네. 하기라고 했는데 기간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고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고 또 곧 이어서 우리 한미 합동 군사연습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피해야 되니까 절묘하게 17일부터 뭐 예. 22일까지 예. 5박 6일 동안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다른 핑계를 안 대고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면은 이번에는 뭐 상봉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답이 없었는데요. 북한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대화 공세, 평화 공세와 관련된 진정성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이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뿐만 아니라 또 아마 북경에서도 이제 주요 외교관들을 초빙해서 자신들의 대화 공세의 진정성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번에는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빠른 시간, 그러니까 17일부터 2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제 제안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떻든 이 지금 매년 그 이산가족 그 상봉자들의 대상자들이 한 4,000명 정도, 매년 4,00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한미 군사훈련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러야 네.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 군사훈련 이전에 상봉을 그 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24일부터 다음 달 24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그동안 이 훈련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해왔거든요. 총포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흩어진 가족들이 마음 편히 만나겠느냐 뭐 이런 내용도 뭐 성명을 통해 발표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만약에 기간을 연기를 안 하고 네. 그 전에 끝나고 나면은 아직까지 시작 안 했으니까 걸고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일주일만이라도 연기를 하자, 네. 그러면 바로 걸리거든요. 일주일 연기되면 24일이고 바로 이제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데 북한이 현재 이렇게 한미 군사 연습을 걸고 들어가는 뭐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북한이 현재 그 동계훈련을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름이나 탄약이나 이거 가지고는 군사훈련을 할 만큼 했어요. 하고 했고 물론 뭐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 현재 장성택이 그 많은 거를 그 재화를 갖다가 축적해가지고 그거를 경제 발전으로 돌리려고 이제 가져갔었기 때문에 군부에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대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유엔 제재 때문에 이 첨단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군 훈련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뭐 해군도 마찬가지고, 뭐 지상군도 말이죠. 탱크 같은 경우에 그
첨단 엔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못 만듭니다. 일부는 만들고 일부는 못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막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어려우니까 양 우리 훈련 못할 바에야 니들 훈련도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면 현재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일단 훈련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게 그거고 만약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가 또 몇 개 더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게 아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통신선이 끊어졌고, 그다음에 그 산간오전에는 갈 수 있는 게 열차밖에 없는데 눈이 2m나 왔다. 우리가 그 이산가족 노인네를 갖다 모시고 올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 겨울에 우리가 모시고 오느냐. 네. 예.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바로 한미 군사연습이 걸려버립니다. 그런 좀 지뢰밭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죠. 예. 예,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미 군사훈련 이전에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남북한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미 군사훈련 변수보다는, 이제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 정부가 수위 조정을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 타격 수단, B2 폭격기라든지, 예. 그리고 핵 항공모함, 예, 예. 그 부분은 가능하면 참여를 안 시키겠다는 입장 표명입니다. 그거는 상당한 성의를 보인 거고, 북한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 맥락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북한이 지난번에 통지문을, 지난 24일에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 날씨가 풀린 다음 귀측이, 그러니까 남측이 편리한 대로 진행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날씨가 풀린 다음이라는 맥락이 또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는 것이 그 뭡니까? 진짜? 전국에 있는 이산 가족들을 모아서 버스나 기차로 금강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예. 또 겨울철에는 대부분 이게 얼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신변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날씨가 풀린 다음이라는 맥락은 이 날씨가 풀려서 도로에 있는 얼음들이 좀 녹아서 예. 안전하게 이산 가족들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예.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도로 사정 때문에 네.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좀 더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우리가 남대로 수위 조절을 하지만 예. 또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미뤄지면 예. 또 이게 남북 간의 개선의 어떤 모멘텀을 네. 놓쳐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난번에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산 우려하고 상봉을 거절하면서 북한이 이제 표현했던 거를 그대로 옮기자면 좋은 계절에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좋은 계절이 단순히 날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남북 관계 기상도를 말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네. 남북 관계 기상도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상도 측면에서는 많이 호전이 됐다 봅니다. 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예.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도 이산 가족의 상봉의 절박성을 또 말씀하셨고, 예. 또 금년 들어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최고 지도자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정세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을 좀 보면은 예. 북한이 현재 북한 사람들은 통일전선부라 그러죠. 대남 문제, 예, 남북 대남과 통일전선부고, 우리는 통일부입니다. 예. 북한은 남북 대화를 남조선 혁명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 자신이 왜 남북 대화에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이유 자체가 현재 자체가 혁명의 퇴주기 정세로 봅니다. 혁명의 만주기 정세가 아니고 예. 퇴주기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여건이 불리하다. 예. 3대 혁명 역량에 의하면은 북한의 대내적인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기지로서 강화하고, 남조선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국제적 지원 역량을 강화해서 세 가지 역량이 다 충족돼야만 남조선 혁명을 이룰 수가 있는데 좀 세 가지 다 불리합니다. 첫째, 대내적으로 7년 동안에 우리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네. 더군다나 유엔 제재 때문에 7년 동안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 마음도 그 제재 때문에 우리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자기의 용기를 막 그냥 보여주려고 네. 우리 옛날 그 우리 개콘의 저 용감한 형제들하고 해서 나온 적 있죠 개콘에 예. 그 지금 안 합니다만은 뭐 그냥 괜히 쓸데없이 소리를 지면서 예. 용기를 뭐 과장하는 개콘이 그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용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장군이 되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뭐 조그만 군사 행동이나 어떤 데 대해서도 용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핵실험이고 천안함 폭침이고 연병도 포격 도발도 네.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조선 주민들은 예. 이 사람이 그 남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단 말이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뭐 대남 관계는 뭐 금방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 자체도 이것도 북한 핵실험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이 탓이 전부 다 김정은이 아닌가 해서 현재 북한이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남조선과의 관계 개선, 남북 대화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네. 이런 난국을 좀 극복하려고 예. 이게 수용 가능성이 그래서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번 우리 제의에 대해서 예. 수용할 가능성이 이제 예. 있다고. 어느 때보다 수용 가능성이 높은데 네. 날짜는 우리한테 맞겠지만 장소는 금강산으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 뭐 이것까지 포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도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성의를 보이면 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사실 보낸 상태거든요. 예. 물론 공식적으로 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연계된 건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지만 어떻든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간접적인 금강산 관광 재개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수백 명이 됩니다. 예. 이 수백 명이 금강산에서 일부 관광 행사도 치를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이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 행사가 다시 재개된 건 아니지만 예. 일시적으로나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금강산을 고집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자, 그러나 저 금강산 관광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박광자 우리 관광객을 뭐 사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재방불안지 문제가 첫 번째 문제지만은 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은 북한에 그 달러가 현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우리 국내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내린 것이 5.24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한의 어떠한 그런 그 남북 교류나 그 인사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5.24 조치인데, 예,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 우리 5.24 조치를 일부 해제하거나 유연한 적용해야 되는 게 하나, 유연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유엔 제재입니다. 유엔 제재. 유엔 제재를 현재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전면 재개하게 된다면 대규모 달러가 벌크 캐시라 해서 대규모 네.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은 유엔 제재에 북한의 핵무기에서 가장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금강산 관광 문제는 굉장히 예. 뭐랄까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신중하게 된다는 고려해야 말씀이죠. 그런 예. 부분입니다. 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 관련 뉴스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눈길을 끈 뉴스가 김정은의 지시로 장성택 일가 모두를 처형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당 반혁명 종파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예. 장성택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북한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범죄인데요. 보통 이런 그 제목으로 처벌 당하면 3조까지 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관행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장성택 그 3조까지 진행죄뿐만 아니라 3대까지 아마 처형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사회는
그런 개연성을 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장성택 가족이나 친지들이 계속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이 대외적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예. 식구들이 살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 행방이 예. 묘연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예. 그는 이제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든지 예. 또는 처벌되는 경우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맥락에 그런 정황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장성택 중심의 이제 주변 인물들이 숙청될 수도 있겠다, 예. 또 처형당할 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이 다른 사례를 들자면은 예. 황장엽 씨가 우리 사회에 온 다음에 노동당비다 네. 황장엽 씨가 온 다음에 전 집안 식구가 정치범 수용소로 갔고 막 대부분 다 지금은 죽었다고 봅니다. 그 아들은 탈출하려고 트럭에 뛰어내리다가 죽었어요. 뛰어내려 바로 예. 죽었고 대부분 다 이제 가서 지금은 다 죽은 것 같고. 근데 김신조 예. 우리 1.21 사태 때 내려왔던 김신조 목사님의 그 가족도 전부 다 총살당했습니다. 다 예. 다 총살당했고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장성택 가족은 전부 다 직계 가족은 다 총살을 당했고 예. 어린애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예. 보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네. 지금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북중 국경에 있는 친중파 3,000명을 산간 지방으로 보냈다는 보도를 일본이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네. 과연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김정은이 친중파를 경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친중파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예. 친중파가 아니고 한만 국경 지역에 사는 중국의 친척을 가진 북한 주민들 또 일본은 주민들 가운데 탈북자 가족이 많습니다. 예. 아무튼 가까우니까 탈북이 쉬우니까 그런 가족들 3,000명을 산간으로 보낸 것 같은데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탈북자 가족들하고 우리 국내에 들어온 그 탈북자들하고 중국 휴대폰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예. 통화가 안에서 북한 내부인 정세가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전달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한만 국경을 통해서 그 한류 대한민국의 예. 발전상 예. 드라마 노래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 사회 예. 침투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밖으로 그렇군요. 추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일단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그 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예. 특히 예.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외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국과의 그런 그 무역이라든지 교류 협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일부 문제 있는 사람은 예. 이제 숙청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인사들을 다른 쪽으로 추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정목 한중대 석좌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